딱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 담당자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. 지역에서 출마자들에게 돈 뜯어내는 법. 5에서 10%포인트는 엎어버릴 정도로. 10% 차이인데 네. 이 막대 그래프는 그냥 한 10% 차이인데 이렇게 잘라놓고 어디 잠깐 그 여론조사 관련된 음모론 같은 게 하나 나와갖고 여론조사로 장난칠 수 있습니까? 100% 장난칠 수 있습니다. 방법이 뭐예요? 예를 들면 제가 A 지역에 출마하는 B 후보예요. 네. 그러면 그 지역 언론을 하나 섭외를 해요. 네. 그래서 지역 언론에 여론조사 비용 플러스 알파를 줘요. 네. 그래서 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? 항목을 그렇게 해가지고 네. 해줘요. 맞춤형 여론조사가 가능해요. 근데 그게 경선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요? 이게? 근데 이게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죠. 그 지역 언론이잖아요. 보도가 되죠. 자기네가 여론조사에서 자기네가 보도를 하는 거예요. 네. B 후보가 앞서 나가.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주민들은 딱 보고, 그래, 이 사람이 지금 누군데, 이렇게 한 이거? 거보다. 이러면서 이제 찾아보고.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잔기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 잔기술이 그리고 완벽하게 인지도가 1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할 수는 없지만은 이를테면 한 10버릴 정도로. 예를 들면은 누구를 먼저 말하느냐 뭐 이런 잔기술부터 해가지고 온갖 거를 다 동원하면은 네. 이게 생각보다 꽤 잘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.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영남에 출마하는 몇몇 사람들은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페북에다가 올려요. 아. 제가 상대방을 앞서고 지금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1% 차이인데 네. 이 막대 그래프는 그냥 한 10% 차이인데 이렇게 잘라놓고. 해가지고 그럼 그거 보는 사람은 야 얘가 앞서 나가는구나. 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거예요. 식의. 문항 구성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소개 문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소개문구도 그렇게 할 수 있고. 거기다 가중치 줘버려가지고 예. 또 조사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유리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.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기도 해요. 그럴 수도 있죠. 돈만 주면 돌리는 거예요. 한 번 돌리는데 얼마씩 냅니까? 그러니까 한 1000명 한다 치고. 1000명 한다 그러면 800 정도 들어요. 800만 원. 그래요? 아, 그래요? 할만하네.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주면은 뭐 그래서 더- 한 1000만 원 얘기 나오는 거구나. 원하는 거 만들어 주죠. 요거는 이렇게 막 돈 써도 괜찮아요? 이 비용은 막 써도? 그냥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A 후보가 예. 공식적인 계좌를 통해서 B 언론사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안 하죠. 그냥 현금으로 주겠죠. 현금으로 줘가지고 자 당신네들이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해줘라. 어떻게 걸려? 현금을 주는데. 아, 그래요? 방법 현금 영수증도 안 끊어주고. 안 받죠 그런 걸. 정프로님 몇 번 하세요? 그래서 돈 준 적 없는데요. 언론사에서도 이거 저희가 그냥 한 건데요. 그럼 어떡할 거예요?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네. 가만히 있으면,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. 걸리지 근데 않는 수사를 건가요? 했어. 아니 그것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네. 광고 집행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방식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저희 나중에 잔기술 특집 한번 하고 테크니션 특집. 지역에서 출마자들에게 돈 뜯어내는 법, 뭐 이런 것도 아주 다양한- 출마자들한테 지역 언론들 뭐 이런 데서 아니요, 그냥 지역에 딱 가면은요, 명단을 그냥 아무나 딱 꺼내놔. 내가 관리한 사람이 1000명 정도 되는데 한 명당 1000원씩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만 줘도 다 몰아줄게. 확인을 어떻게 해?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방법도 있고. 선거철 되면 그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도 엄청 많겠군요. 많아요. 그걸 밥 사주면 안 되는데 안 돼요, 아무것도 안 돼. 근데 밥 사준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잖아요.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밥 사주는 법은 밥 사주는 방법은 자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요. 네. 그럼 제가 원래 밥을 사야 돼요. 네. 근데 밥상 걸리니까 5만 원씩 주는 거예요. 줘가지고 갈 때는 각자 계산합시다. 그럼 끝나는 거죠. 와, 어떻게 그런 기술을 잘하세요? 다 해봤으니까. 아니, 영화 타짜에 환경장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. 이게 지역에서 선거를 한 20년 동안 치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. 예. 그렇군요. 그럼 차라리 그냥 20만 원 주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명절 때마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. 아, 그래요? 돈이 그러면 많이 드네, 그죠? 돈이 많이 드는데 네. 또 오메 가면 많은 선후배들이 또 선거 주고 가요? 치르라고 또 그냥 주고 가요.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후원 계좌로 넣어주는 분들도 있고 네. 그냥 밥값이나 하라고 이렇게 그냥 주는 분들도 있고. 그건 괜찮아요? 안 괜찮죠. 걸리면. 아니, 이 안 괜찮은 얘기들 이렇게 평화롭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?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. 옛날에. 박정희 시대 때. 인자. 박정희 시대 때. 네, 알겠습니다.
그 여론조사를 만약에 의뢰한 쪽에서 조금 결과를 이렇게 내고 싶거나 저렇게 내고 싶거나 할 때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까? 이건 이제 의원님들이 아시겠죠. 네. 가능은 해요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 당 대표 선거든 뭐 지역 그 국회의원 선거든 이런 거 보면은 딱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 담당자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. 네, 저도 뭐 직접 많이 겪었어요. 근데 네.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의 그 의뢰나 부탁을 들어주진 않았는데 네. 제가 뭐 선대위원장도 또 하고 그런 적도 네네네. 있잖아요. 네. 딱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. 꽤 많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딜을 하려고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비용 대달려는 사람도 있고 네. 그 여론조사 비용. 조사는. 아 비용 주시면 저희가 좋은 결과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런 식인데. 근데 문제는 그거죠. 표본, 그러니까 모수라 그러죠. 네, 네. 그 표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당이 평상시에 여론조사 했을 때 많이 그 전화가 가게 되는 그런 그 샘플이라든지. 네. 왜냐하면 보통은 당에서 이제 막 이런저런 많은 그 표본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은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한번 그냥 쫙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안심번호 생기기 전에 그러면은 어떤 번호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. 결과를 보면 그 사람 네네. 이름을 모르더라도. 예.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쪽을 원하면 이거 빼고, 그렇죠. 저쪽을 원하면 저거 빼고. 그렇죠. 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는 아마 모든 당에 다 있을 거예요. 사실 막 돌아다니는 거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려면 칠 수 있어요. 그리고 신뢰도를 줄 수 있으려면 다른 거하고 튀게 가져오면은 안 되죠. 살짝 좋게. 마사지도 하고. 그렇죠. 살짝 좋게. 그게 마사지죠. 네. 그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건 뭐 팩트는 모르니까. 네.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요. 예, 그런 거예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유무선 결합 비율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게 되게 유선 10% 무선 90%가 네.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100% 무선할 때도 있고. 근데 예, 유선 비율을 좀 높여버리면 한 20% 정도 높이면 결과가 좀 바뀔 수 있죠. 그렇죠. 집에 그다음- 계신 분들, 예. 전화기가 있는 분들, 그렇죠. 보수 지지자들, 그리고 고령층이 특히 더 많이 유선 포함되니까. 전화는 성향이 어떤지를 표본을 갖고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대충 알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. 그러니까 그 집단의 의견을 많이 그 받아들이는 거니까. 그다음에 어느 요일에 하느냐. 예를 들면 휴일날 끼고 하느냐, 아니면 네, 평일날만 하느냐. 그러면 자연히 휴일날 하면 약간 직장인들이 응답률이 높아요. 그러면 이제 좀 젊은 세대한테 좀 젊은 층의 지지가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죠. 네.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가중치를 둡니다. 그러니까 예를 네, 들면 가중치. 조사했다고 뭐 조사했더니 뭐 저 52대 48 나왔다고 그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세대별, 지역별 가중치 이렇게 해가지고 보정을 해요. 여러 가지 방식으로. 그런 보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뭐 예를 들면 50대 50인데 실제 발표는 52대 48로 나올 수도 있어요. 가중치를 해서. 그래서 네, 네, 네. 이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전문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데 약간의 이제 그게 많이 튀면 안 되죠. 근데 당시 PNR이 이런 의혹을 받는 건 사실이었어요. PNR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데보다는 한 1~2% 정도씩 더 나오게 하는.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그 아까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작이다, 뭐 뭐 장난쳤다 이렇게까지 못 하는데 뭐 딴 데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나온다. 근데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갤럽 방식이냐 네. 또는 소위 흔히 얘기해서 갤럽과 리얼미터 제일 리얼미터. 큰 기관이니까 예. 리얼미터 방식은 그냥 그 자동 응답기잖아요. 그다음에 갤럽은 그 인터넷 면접원 조사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도 조사 결과가 다를 때가 있어요. 네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. 그 직원이랑 통화하면서 그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,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그러면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건 마사지 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이런 만약에 내가 필요한 조사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여론조사면 그동안 적어도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발표가 되면 사람들 생각이 조금 바뀌었구나, 아니면 뭐 확실히 뭐가 안 좋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다 이제 우리가 믿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? 얼마든지 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52대 48로 할 수도 있고 뭐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걸 바꿀 수 있다면?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명태균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.
저한테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제안을 근데 했다는 건데 안심번호가 과거에 도입된 뒤로는 그 많이 줄지 않았나요? 그 번호를 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는? 안심번호로 하면은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네, 안심번호가 네. 도입이 된 건데. 네. 예.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마음을 먹으면 네, 할수 그리고 있다. 이제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는 막 안심번호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실질적으로 아. 실질적으로 경선에서 이제 단일 후보를 뽑는다 할 때는 안심번호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네. 네. 그 전에 이제 그냥 자체조사, 내부조사. 발표 막 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아직도 굉장히 제한이 아. 별로 느슨하기 때문에 아. 그렇지 그렇게 활용하는 근데 거죠. 언론사에서 네. 하는 조사들은 그 안심번호를 받는 시간까지를 다 계산해야 돼요. 아. 그러니까 저희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등록을 하면 안심번호를 거기서 받아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막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조사를 갖고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. 근데 정당 내부에서 하는 조사들이나 그냥 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자체 조사는 갖고 있는 번호로 할 수도 네. 있겠네요. 그러니까 이게 대선 당시에도 만 이 정도면 무슨 저 총선이나 지선 뭐 이런 데는 사실 큰 여론조사 기관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지 않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말도 못하죠. 네. 저도 많이 당했는데 얼마나 심하겠어. 생각만 해도 표정이 지역 특히 이제 지역에서 총선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네. 지역 신문에서 이제 많이 합니다 주로. 네. 그러면은 막 저도 한때 뭐 20% 지는 걸로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. 근데 아, 그 상대당에서 아니, 상대 후보가 이렇게 막 했었나 보군요. 그건 이제 모르죠. 아무튼 아, 그래가지고 근데 뭐 나중에 본선 해보면 제가 20% 차이로 이기고 오호. 막 제가 뭐 경기도에서 거의 뭐 최다 득표. 오. 최다 득표는 아니고 저 정병국 선배가 최다 득표하고 제가 아. 2등 한 적 있어요. 네. 62% 받은 적도 아. 있고. 예.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론조사 이거 정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 납니다. 문제 제기하기도 뭐하고. 특히 이제 지역이 작은 지역일수록 이게 작은 선거일수록 더 왜곡이 많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통상 모집단이 예. 500명 또는 한 800. 많아야 800, 맞아요. 1000명도 아니고. 그리고 그거는 뭐 그 이 모집단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 알아요.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왜곡이 가능하죠.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나 이 초반에 어떤 대세론이 형성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데 누가 뛰어난지 모르는데 네.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 4명이 출마했는데 네. 김영우 의원만 40% 이상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 다 10%대다. 네. 그러면은 대세론이 형성되는 그죠. 거죠. 사람들이 저한테 쫙 몰리죠. 네. 그죠. 그 효과가 네. 줄 대고. 예, 알게 모르게 네. 이제 그 초반에 네. 예,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있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또 어쩜 또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여론조사 돌려. 사람 인지도 올리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인지도 올리는 거죠. 거죠. 그렇죠. 이게 뭡니까 이게? 이게 뭔가 아니, 얘기를 그래도 전달해드리자면 네. 이 지금 계속 제보를 하고 있는 게 이 씨잖아요. 네. 이 씨의 말에 따르면 알파벳 이제, E. 네, 네. 세간에서 의심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많이 들였는데 대선 기간에만 여론조사 그 비용으로 3억 7,520만 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3억 7천이요? 네네. 와. 근데 이 사람이 저 국정감사 나온다면서요? 뭐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국정감사도 저 출석을 해갖고 10월 국감에 나와서 뭐 이 관련된 얘기들 다 뭐 밝히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서 안 불러도요? 근데 모르겠죠 민주당에서. 근데 이제 저 명태균 씨 얘기하는 걸 보면 예.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맥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네. 뭐 안철수 씨가 난 명태도 모른다고 했다가 바로 안철수 사진 나와. 의원이랑 같이 찍은 거의 사진 뭐 나와서 참객 수준이에요. 그냥 뭐 모른다고 하면 바로 사진을 예. 다 내보내는. 네. 그러니까 자료가 많습니다. 뭐 그러니까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연관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네. 이게 뭐 본인 얘기예요. 본인 하여간 명태균 씨 그 주장? 관련된 주장도 예. 있는데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고 네. 이준석 대표도 만들고 네. 본인의 주장.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. 단일화. 이 윤석열 후보 단일화도 자기가 마크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뭐 들었다 놨다 지금 네, 국민의힘, 전능자입니다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이 본인의 좀 과장과 허풍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. 한번 그 국감에서 한번 다뤄볼 내용이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리고 특히나 김영선 의원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준 것도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아, 세비 반띵이요. 와, 진짜 이거는 너무 정치자금법이든 뭐든 수사를 해봐야 될 내용이에요. 어떤 건지 본인 6천만 원 정도 처음에 밝혀졌을 때 네. 사인간 거래라고 했는데 네. 실제로 매달 그 세비의 정확하게 반액을 딱딱 떼서 그냥 전달됐다는 거는
통상적이지 않죠. 그리고 김영원이 우리도 정치인들이 네. 거래할 때 일부러 계좌 거래하잖아요. 현찰 주지 않잖아요. 남겨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돈을 빌려도 현찰로 받는 게 아니라 계좌로 받고 당연히 그래요. 돌려줄 때도 네. 이자 쳐가지고 네, 이거 다 계좌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검찰에 소명할 때도 그렇죠, 뭐가 문제가 그렇죠. 될 때 계좌로 주고받는 게 투명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. 현찰로 주고받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아요. 아.